지금 말씀드렸던 세분화, 그리고 조합, 그리고 재정의, 재해석하는 요 세 가지를 어느 부분에다가 정의하시면 좋겠냐면요. 재정의할 만한 부분이 대상을 재정의하든가, 아니면 사안을 재정의하든가, 아니면은 방법을 재정의하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여기에다가 적용해보면 어떨까? 여기다 적용해보면 어떨까? 여기다 적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기존과 하나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것을 맨 처음에 첫 번째 핵심 개념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세 가지가 다 다르면 그러면은 다 완전히 다르다고 사람들이 느끼겠죠. 그래서 혹시 대상을 재정의할 수 없을까? 기존 사업들 중에서. 그리고 혹시 사안을 재정의할 수 없을까? 그리고 방법을 재정의할 수 없을까? 가능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면 좋긴 하겠으나, 그러나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니죠. 예, 기관에서 내가 1년 있다 그만둘 거다. 그러면은 세 개 한꺼번에 바꾸셔도 돼요. 근데 나는 적어도 9년은 있을 거다. 라고 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3년마다 지금 평가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관의 욕구도 마찬가지긴 한데, 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하시지, 한 번 좋았다가 그냥 계속 현황만 유지하면 퇴보한다고 생각하면서 동기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것들을 계속 하나씩 추가하시면서 발전시켜 나가시면은 요 동기도 유지되고 기관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대상, 사안, 방법 중에서 뭐를 한 거냐면, 기존 멘토링 사업에서 사안을 학습에서 직업까지로 조합한 거예요. 더 사안을. 그래서 스승이 많은 아이들인데 무슨 스승으로 불렀냐면 학습 스승이 있고요, 진로 탐색의 스승이 있고, 말과 행동의 스승이 있고, 그리고 문화활동 같이 다니는 문화의 스승, 이렇게 네 가지를 조합해서 사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멘토링이라고 부르기에는 학습이랑만 연결돼 있으니까 멘토링 말고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버려서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방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대학생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하시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존의 멘토링 사업에서 영역을 늘리고 그 다음에 행하는 주체를 바꾼 겁니다. 또 지역사회 캠페인은요, 특정 당사자에서 불특정 지역 주민 대상으로 개념을 다르게 한 거고요.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에 되도록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호소하고 얘기하는 캠페인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캠페인에 대해서 새로운 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사회 캠페인은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지역사회 캠페인 하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인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느 분은 그래, 지역사회에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게 참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감을 얻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새롭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너무 멀다고 느끼는 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캠페인 이렇게 한번 발전을 시키는 거고요. 문천지사회복지관이. 그리고 우리 동네 복지사. 복지사만 80만 명이다. 동네마다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마을에서 활동해서 관계를 살려드리면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라고 생각해서 대상을 뭘로 바꾼 거예요? 복지사를 제공자에서 대상자, 주체로 바꾸는 것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찾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안을 만든 거고, 복지사가 행동체계가 돼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존에는 복지사는 계속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 자체가 이 프로그램 우리 동네 복지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했는데, 이게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새로운 사업이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상을 바꾸면 안 될까? 사안을 바꾸면 안 될까? 방법을 바꾸면 안 될까? 따사로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는 다 주민 조직을 만드시죠. 만드시는데 그 만들어진 주민 조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지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사로이 플랫폼은 주민 모임이 있는데 신사복지관으로부터 따사로이 플랫폼 서비스를 받으셔서 지역사회로 나가서 독립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디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주민 모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셨다면 이 사업은 주민 조직이 독립되도록 복지관으로부터 자생성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쪽으로 사안을 정리한 거예요. 기존에 전부 다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우리는 지역사회로 나가시도록 돕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만 따가지고 따사로이 플랫폼으로 한 거예요. 마치 정거장처럼. 이렇게만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 얘기만 들어도 이 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이네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사실은 주민 모임 하시는 분들은 주민조직의 독립할까요? 안 할까요? 주민조직의 독립? 복지관 쪽은 덜 하겠지만 주민활동가 하시는 분들은 주민조직을 독립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거기까지 목표를 잡으시고. 근데 전체 중에서 어디만 쪼개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조직을 만드는 것과 주민조직을 독립시키는 것, 이 영역을 쭉 잘라가지고 들어가니까 새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느끼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 친화병원도 기존 어르신 대상으로 지역병원 하는 것, 아까 그 사안인 거죠. 사안과 방법을 새로 만든 거고, 인천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인천 서구 주민이 만드는 어르신도 참여해서 같이 만드는 팟캐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인천 서구노인복지관 안에 가면 팟캐스트 녹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같이 팟캐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주민이 주체가 돼서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새롭게 조합한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관계로 이루는 사례관리, 이거는 거의 이웃관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례관리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마더센터 모아는 지역 여성 중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내 강사가 되는 사안을 자기 강점을 공유해서 서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이건 두 가지 사안을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여성 중에서도 누구로만 잡은 거예요? 경력단절 여성으로만 잡았고 대상을 세분화했던 거고,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강점을 공유해서 서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라고 하는 기존의 교육받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나눠줌으로써 내가 성장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더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대상을 바꿀 수 없을까? 사안을 바꿀 수 없을까? 방법을 바꿀 수 없을까?